첫 번째 하는 게 퇴비 추출물을 만들었어요. 퇴비는 시중에 어떤 퇴비가 좋습니다. 퇴비는 만들려고 하면은 미생물이 만들어요. 미생물들이 어떤 물질이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유기물이 들어가면은 유기물이 빨리 분해할 수 있는 유기물이 있어요. 단백질이라든지 지방이라든지 탄수화물은 빨리 분해돼요. 세균이 빨리 분해되는데 그럴 때는 온도가 안 올라가요. 빨리 분해되니까. 그런데 섬유소만 남으면 섬유소가 너무 단단해요. 이게 그러니까 분해를 못 시켜요. 그러면 미생물들이 해야 되는가 아마 야를 느슨하게 하려고 하면 삶아요. 그러면 삶는 방법이 뭐인가 아마 볶는데 그게 이제 열을 올리는 열을 얼마까지 올리는가 하면 70도까지 올려버려요. 올려가면서 그걸 느슨하게 해가지고는 먹이로 활용합니다. 그 다음에 그게 먹이가 느슨하게 먹이가 다 끝났으면 그 다음부터 넣어야 되는가 아마 이제 온도가 싹 내려가요. 온도가 내려가면 방석균들이 들어가가지고 또 이제 그 먹이를 먹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퇴비 속에 미생물이 아까 이야기할 때 미생물이 하고 나면 대사산물이 생긴다는데 그런 대사산물이 퇴비 속에 다 들었어요. 이걸 퇴비 회사들이 만들 때 퇴비를 만들 때 이걸 다 그 과정을 안 거치면 퇴비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 퇴비가 다 되는 거 그거는 이것이 오래 쓰면 돼요. 물에다가 제가 이제 농가에서 이런 그 20단말짜리 500리터짜리 통에다가 순환 펌프 달아가지고 밑에서 콩나물 수리에 물 뜨시지 자동적으로 물 주도록 이래 만들어가지고 했던 하고 여 위에다가 뭘 하면 퇴비를 올려놨습니다. 올려놓고 난 뒤에 자꾸 이제 물을 뿌려 한 3일 정도 걸러가지고 이거를 뭐 해주는가 하면 그냥 간주를 해줘요. 간주를 해주면은 비료도 되고 그죠. 그 다음에 또 우리 연면 12일 해보면 잎이 두꺼워져요. 근데 왜? 이 퇴비 위에 물 속에는 비료만 있는 게 아니라 아까 있는 미생물들이 만들어진 대사산물도 같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옆면에도 뿌려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관조해주기도 하고 이래요. 근데 이제 비료를 주려고 할 때는 어야 되는가 아마 제 같은 경우는 그냥 처음에 할 때 오래 올려놨더니만 막혀요. 이게 밑에 막혀가지고 전 됐잖아요. 그죠? 그래도 안 되고 해서 뭘 했는가 하면 나중에는 이 위에다가 이러는 게 아니라 위에다 양파망에다가 퇴비를 10kg를 담고 여기다가 이걸 계속 줘가지고 현장에서 저번에 액비를 줘봤더니만 어떤 문제냐면 석회결핍이 나와요. 그래서 석회결핍을 해결하기 위해서 석회고토나 그냥 일반 농가는 석회고토는 면사무소에서 공짜로 주는 겁니다. 그 석회고토 500g을 퇴비 10kg 넣고 같이 우려내요. 그러면 석회결핍도 없어지더라고요. 친환경 한 농가는 석회고토 못 쓴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폐화석을 500g 넣어가지고 썩어 쓰라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친환경 유기농 하는 분들이 이제 문제는 어떤 게인가 아마 밑거름은 밑에 퇴비를 하고 많이 해줘가지고 토양을 하고는 생육기간이 그건 고추 같은 경우는 그건 10개월 안 됩니까? 2월달 심어가지고 12월까지 따는데 왜 줄만한 게 하나도 없어요. 퇴비를 안 주니까 퇴비만 주고 왜 주는 게 없으니까 수량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런 식으로 액비를 만들어가지고 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했더니만 계속 이제 저거도 달리고 고추도 잘 달리고 하는 그걸 봤습니다. 일반 농가에는 뭐가 하는가 하면 여기다가 나중에 이거 액비에다가 과일이 비료가 적으니까 과일이 달릴 때 고추 같은 게 달리기 시작할 때는 질산가리를 좀 섞어주고 고추가 붉게 시작하면 인산가리를 섞어가지고 주면은 색깔도 잘 나고 잘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퇴비 추출액을 만들어가지고 쓰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래 해놨더니만 농가에서는 뭘 했는가 아마 가보니까 그 다음에 가봤더니만 이 안에 저는 밖에다 해놓으니까 되게 불편했어요. 수납펌을 밖에 달고 했더니만 농가에는 수중펌프를 이 안에 집어여가지고 했더라고요. 수중펌프 이 안에서 바로 오도록 이래 해놔가지고 되게 쉬워요. 그리고 요 위에 저거에도 구멍을 뚫어가지고 물이 골고루 나오도록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했는 것보다 농가 해놨는 게 훨씬 더 이쁘게 하고 더 활용이 많아요. 여기다가 뭘 해놨는가 하면 이 상태에다가 바로 감비 기기를 달아가지고 바로 주는
그래 순환 펌프 관비기를 해가 바로 주도록 그래 해놨더라고요. 1년 내주니까 수량이 감당 없이 처음 시작했는 것보다 퇴비만 주고 시작했는 것보다 거의 2배 이상 따는 그걸 봤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농가도 그렇고 일반 농가도 굳이 비료를 주려고 하는 것보다가 비료를 줄 때는 이런 식으로 액비를 만들어가 이 하우스에 그냥 줬으면 전부 다 염류장에 다 걸립니다. 그런데 그 퇴비를 아까 그치 양파 자루에다가 다 담아가지고 3일이나 4일 우려가지고 추출해가지고 그냥 주시라고요. 그러면은 화학비료 안 써도 충분하게 효과를 올릴 수 있고, 일반 농구 할 때 만 화학비료가 부족하다 그럴 때 이럴 때 여다가 조금 더 비료를 또 보충해가지고 하신다 그러면 얼마든지 좋습니다. 이러면 비료뿐이 아니라 식물이 튼튼하게 자라가지고 병이 별로 안 들어요. 병이 흰가루병도 적고 뭐 다른 병도 적은 걸 지금 확인을 했습니다. 꼭 활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후에 추출하는데 그 후에 사용법을 저는 참외도 한 적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했는데 초기는 뭘 했는가 아마 액비 추출 이게 급이라는 농가도 했어요. 급이라는 농가에 이게 초기 모델입니다. 이런 식으로 도리를 달아가지고 개분을 달아 였다가 뺐다 해가지고 이제 썼어요. 이 농가는 왜 그래서는가 아마 그 비료를 썼는데 양액비료를 썼는데 그 1000평에 100만 원 정도 비료비가 든다 그러더라. 저기 하우스 8동에 1년에 1000만 원이 들어요. 거의 한 동에 100만 원씩 들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액비를 만들었으니까 양이 확 줄어들더라고요. 한 동에 100만 원 되던 게 한 동에 10만 원 줄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효과도 있고요. 이런 추출 모형 장치는 제가 특허도 냈는데 특허 개방을 했습니다. 누구든지 써도 되고 뭐 특허 왜 냈는가 요새는 그래 싶어요. 필요 없고 추출 장치를 이 추출 장치가 되면 여기다가 같이 섞어가지고 추출하고 섞어가지고 바로 감비를 해주는데 참외를 했는데 참외가 참 잘 됐어요. 병도 없고 한번 쓰면 효과가 좋습니다. 돼지 분뇨를 가지고 또 액비를 만들어 본 적이 있어요. 돼지 사육하는 농가가 2012년부터 이제 그 포항 앞바다다가 분뇨 버리는 걸 모하거리 하니까 죽을라 그죠. 그래서 이걸 퇴비로 쓸 수 있는가 싶어 갖고 제가 연구했던 그런 겁니다. 이 이후에는 양돈 농가는 정부에서 고액 분리령을 사줬더라고요. 고체하고 액체를 분리하는데 돈분 슬러시를 갖다가 쭉 짜보면은 5%의 고용물에 95%가 물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물을 받아놨는데 이게 갈 데가 없어 절절매요. 그러니까 이걸 받아와가지고 제가 삼각 플라스크에 미생물 종류별로 해가지고 쭉 했더니만 그 중에 최고 잘 했는 게 유산균, 효모, 광합성을 넣어가지고 발효했는 게 최고 좋아요. 일주일 발효했다면 그래가지고 일주일 발효했다면 다른 건 냄새가 나는데 오늘 냄새가 안 나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예천에서 발효기를 만들어 가지고는 여었어요. 요게 여기는 뭔가 아마 돈분 이 차로 오면 5톤 탱크 하나 딱 만들어 가지고 가득 채워 놓으면은 하우스 10동 같으면은 한 3년이나 4년 정도 비료 없이 쓸 수 있더라고요. 돈분 채워 놨다가 여기서 요게 600리터짜리인데 한 300이나 200 정도만 요다 집에 넣고 물 채워 가지고는 일주일간 발효를 시켜요. 유산균, 효모, 강합성이었고 발효를 시켜 가지고는 그래가지고는 안에 퍼였는데 고쳐야 되는데 잘 듣더라고요. 제가 이제 교육했던 내용입니다. 그 발효는 유산균, 효모, 강합성균으로 하면 됩니다. 일반 농가에서 염류장애가 많이 생긴다고 해가지고 문제가 돼요. 그래서 이제 농가에 집에 쌀개는 있나 그러니까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쌀개를 가지고 배양체를 만들어서 봐라. 각 센터에는 고초균, 유산균, 효모, 강합성균이 방성균이 있으니까 이걸 구해가지고 물 20리터에다가 이걸 다 담아가지고는 쌀 100kg에다가 섞어가지고 뒤집어 놓아라. 이러면은
뒤집어 놓고 나면 3일주나 4일쯤 되면 열이 나기 시작을 해요. 그럼 열 나면 이 균은 열이 50도 60도 높으면 다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열 나면 다시 이제 재지듣기 하면 일주일쯤 되면은 이제 갈색빛, 이게 회색에서 진한 갈색으로 변해요. 이거를 말려놨다가 그늘에 말려놨다가 어디다 였는가 하면은 이제 그 밭이었습니다. 밭에 여가지고 넣어놓으면 뭐가 생기는가 하면 일단 병 생기는 게 확 줄어들어요. 토양병이 생기는 거 줄어들고, 그 다음에 이게 또 영양분도 되고, 토양 속에는 고정돼 가지고 못 먹는 그 양분이 있는데 그런 거를 이제 그 억제도 해주고 이제 유출시켜 가지고 작물이 잘 커요. 노래 가지고 한번 해보시는데 예전에 제가 있을 때 초정리에 가보면 12월 달부터 이 작업을 해요. 이 작업을 했다가 토마토도 쓰고 그 다음에 수박에도 쓰고 오이 하는 데 쓰고 이래요. 그래서 한 자리에서 한 20년 이상 해도 이거 했더니만 좋다 그러면서 그런 효과를 봤습니다. 사용하는 방법은 그래요. 그죠? 300평 한 100kg에서 150kg 뭐 하면 되고, 토마토 같이 생육 초기에 막 비로 가비가 되면은 문제 되는데 한 100kg만 되고, 그게 문제 안 되는 한 150kg까지 해주면 좋습니다. 그러면 염장에 해소되고요. 또 이걸 만들어 놨다가 생육 중에는 물에 추출해 가지고 쓰면은 약으로 대용할 수가 있어요. 약이 이제 치면은 대사사물, 그 안에 있던 미생물이 만드는 대사사물이 표면에 이제 덮여 가지고 병도 억제되고 뭐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액체 배양을 요거 한번 고체 배양해서 다시 한번 더 그 소개할 게 있는데, 우리 시중에서 이제 판매되는 것도 이래 해가지고 쓰면 좋습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게 뭐 바실러스 정도 있고 특허받는 균이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오는데 그거 시중에 있는 거 그냥 써보면 효과 하나도 없어요. 왜요? 그거는 세균성 저거는 전부 다 휴면 상태로 있어요. 잠을 자는 상태로 있는데 그게 토양에 뿌려져 보면은 잠자다가 깨야 되는데 깰 때는 뭐였는가, 내 몸에 있는 어떤 그 소화 물질을 뿌려요. 그래 유기물에다 뿌려가지고 유기물이 녹으면 먹어야 되는데, 아마 온도가 높은 상태로 상태에 있을 때는 아마 토착균들이 아마 점령을 해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좋은 균이라고 뿌려놔면 나오려고 이제 어떤 물질을 보면 토착균들이 그 먹이로 다 써먹어버려요. 그래서 안 커요. 그래서 어딘가 아마 저게 안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똑같이 해서 쌀개에다 넣어가지고 증식을 해보면 그 균을 아주 효과적으로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시중에서 만일 어떤 균을 샀다 그러면 쌀개에다 반드시 오래 섞어가지고 사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액체 배양하는 거는 우리가 뭐 하는가, EM 하는 거 똑같아요. EM 우리 사과 가지고 EM 만들지 않습니까? 여기도 이제 사과 가지고 하는데 EM이 없으면 설탕 가지고 하면 되고, 이게 사과 없으면 설탕 가지고 하는데, 설탕 가지고 할 때는 뭐가 하는가 하면 BTG에도 이런 식으로 만들면 돼요. 유산균 호모 강압성 대신에 물톤 탱크에 한 설탕 한 포쯤 두 포나 세 포쯤 넣고 난 뒤에 여기다가 EM균 넣어가지고 7일간 배양해 보면 EM균이 돼요. 그게 간단하게 하고, 사과를 넣으면 사과 액비가 되고요. 그럼 열 때는 뭐를 넣는가 하면 미생물, 이거 할 때는 EM에 쓰는 유산균 호모 강압성균을 한테 넣어가지고 배양을 해봅니다. 그러면은 배양하는데 최소한 7일 이상 해야 돼요. 7일에서 많으면은 보름까지 해야 됩니다. 한번 제가 했던 걸 보면은 방금 그래 해가지고 그걸 꺼내가지고 분석을 내봤어요. 그래서 첫날은 pH가 6.5 되던기 점점 떨어지다가 9일차 되니까 3.5로 pH가 3.5로 뚝 떨어져 보더라고요. 그러면 3.5로 떨어졌다는 거는 뭔가 막 이제 다른 미생물도 자기들도 이제 못 살아. 여기서 유산균 효모가 여기서 못 살고 이걸로 이 상태로 그냥 유지가 돼 버려요. 그래서 이거는 아무리 오래 놔둬도 변하질 않아요. 그래서 EM 하는 분들이 보면은
이게 EM 그 만들어 가지고 오랫동안 놔두고 쓰고 있는 이유가 이겁니다. pH가 일어나자 보면 변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 하는 거는 우리 센터에서 하는 거 유산균, 효모, 강합성균은 EM 원균이라고 생각하고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성균 만드는 겁니다. 제가 이 방성균을 양을 막 대량으로 생산을 못 해봤어요. 왜 못 해봤는가 아마 센터에 있을 때 못 해봤는가. 방성균이 잘 안 자라요. 그런데 이쪽에 사회 나가지고 회사 딱 가봤더니만 방성균이 되게 잘 자라는 방성균이 있어요. 방성균 효과도 좋고 그거 가지고 영주에 인삼을 하는데 인삼 열매 따리라 그러는데 빨간 열매를 따고 나면 그 부분이 상처가 나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병원균이 들어가지고 밑에 썩어쁘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뿌려놓으니까 안 썩어요. 누가 했는가 보니까 안동대학 그 건기석 교수님이 이게 만들어가지고 한 특허를 받아놨더라고요. 받아놨는데 이 미생물을 갖다 쓰니까 걔 되게 좋아요. 병도 잘 잡히고 사과나무에도 이제 작년에 이제 써봤거든. 사과나무도 초기에 오는 저런 종류 그러니까 세균 종류 그 다음에 잎 마르는 종류 그것도 초기에는 잘 잡히더라. 나중에 비 올 때는 이제 안 되는데 초기에는 잘 잡고 제주도에다가도 한번 해봐. 제주도 감귤에 어릴 때 막 세균성 궤양병 같은 거 해가지고 많이 심하더라고요. 그런데 작년에 제가 줬는데 거기도 효과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 회사 쪽에 이건 갔다가 요새 이제 회사하고 좀 소원해 가지고 안 하는데 그 회사 그 방성균이 그래요. 그래서 안동대학 견기석 교수님이 개발해놓은 방성균인데 이 방성균은 이쪽을 회사를 통해 가지고 충분히 공급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이제 소개를 드린 겁니다. 방성균 혹시 이제 받으면은 어떤가 아마 쌀게 그 고두밥을 찌는 길에 고두밥을 찌라 그러니까 일반인은 잘 못 찌더라고요. 고두밥은 반드시 쪄야 됩니다. 그죠? 제가 이제 어디 다니면서 고두밥을 쪄가지고 한다 그러니까 이제 일반 분들은 밥을 한데 대밥을 한다 그러면서 물을 적게 해가지고 밥을 하면 물이 적으면 밥이 타보고 밥이 되도록 하려고 하면 질고 그래요. 그래서 고두밥을 젊은 분들은 못 하는데 고두밥은 반드시 밑에 채를 넣고 쪄야 돼요. 물에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쪄가지고 쌀을 불 끼워가지고 최소 2시간 이상 불 끼워가지고는 그걸 쪄보면 고두밥이 되는데 거기다가 방성균 원균을 갖다가 이것처럼 집어넣어가지고 3일쯤 되면은 색깔이 회색 비슷하게 나요. 그러면 딱 뒤집어 놨다가 일주일쯤 되면은 이제 위에 이거 저 물방울 생기는데 물방울 생기면 위에 잘라내버려요. 그래야 수분을 싹 제거해보면 일주일쯤 되면 회색빛 갈색에서 회색빛 뭐가 되는가 아마 배양체가 나와요. 그걸 갖다가 쓸 때는 물에다가 담가가지고 막 이렇게 빨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전착제해가지고 쓰면 됩니다. 대부분 병에 다 들어요. 아까 그랬지 방성균은 어떤 종류가 좋은가 아마 항생물질 를 낸다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 항생물질은 대부분 항균성, 항진균성, 항세균성 다 돼요. 그래서 세균도 잘 듣고 저도 잘 듣고 곰팡이병도 잘 듣고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BT제 만들기는 아까 이야기를 했어요. 그 액체 배양할 액체 균 종류 만드는 식으로 만들면 된다고 이야기했으니까 생략하게 했습니다. 중복기생균 트리코델마가 있는데 트리코델마 시중에 사면 트리코라고 하는 게 시중에 나오는데 시중에 사면 너무 비싸요. 한 25,000원 300g짜리 25,300원 이래야 돼요. 근데 이걸 생산할 수 있습니다. 이 트리코델마 균은 어떤 게 아마 이 균에 이런 식으로 감거나 이런 부분이 들어가지고 붙어가지고 여기 있는 거를 갖다 빨아먹어요. 특징이 어떤 균에서 균사가 나오기 시작해보면 야들도 같이 균사 냄새 맡고 같이 커요. 커서 그 균사를 죽여요. 제가 포장해서 이거 하나 떠가지고 이제 PDA 베이지 위에 올려놨다면 이런 식으로 큽니다. 초기에는 하얗게 돼요. 하얗게 됐다가 포자가 생기면 새파라집니다. 이건 포자가 다 생겨는 경우죠. 그리고 이건 오래되면 어야 되는가 하면 여기 있는 영양분이 전부 다 포자가 돼보면 여기에 맑아져 가운데가 맑아져.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증식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먼저 고두밥을 만들어야 되겠죠. 고두밥 만드는 거, 쌀 1kg에다가 고두밥을 만들 때는 물에 푹 불고만 한 1.2kg쯤 돼요. 1.2kg 되면 20% 정도 먹는데, 그걸 갖다가 우리가 밀배 용기를 이제 이런 쪽으로 뭐가 있는가 하면 그 열에도 그 강한 내열봉투에 있으면 내열봉투 속에 넣어 가지고 그 다음에 쪄뿌는 길이에요. 푹 쪄뿌면은 봉투 째로 찌만 이제 그 쪄가지고 식어가지고 이제 균을 넣으면 돼요. 그런데 그게 하기 싫다. 그럼 하기 어렵더라. 그러면 쌀 그 고두밥 쪄가지고 다 찌거든. 밀폐 우리 밀폐팩 있죠. 밀폐 그 봉투 밀폐하는 그 지퍼팩에다가 뜨거울 때 담으라고요. 아주 뜨거울 때 그거 담아가지고 한 500g 담아가지고 식혀보면 그러면 이제 그 안에 다른 공중에 있는 미생물이 안 들어가거든. 다 식으면. 그러고 난 뒤에 여기다가 트리코델마 균을 갖다가 엮어놓으면 막 흔들어 놓으면 돼. 3일 정도 흔들어 놓으면 3일쯤 되면 요래돼. 이런 식으로 노랗게 변해요. 그런데 이게 안 변하고 노랗게 안 변하고 위에 회색빛이 난다든가 이런 못 씌우는데 노랗게 되면은 뒤집어 놓으라고요. 그리고는 위에다가 이 칼로 이렇게 쭉 그어가지고 여기 있는 수분이 날아가도록 해쁘면 나중에 되면 이런 식으로 돼요. 새파랗게 이 새파랗다고 합니까? 이게 아주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게 균이래요. 이거를 쓸 때 병이 나는 부분에 이거 하나 띄가지고 그냥 놔도 돼요. 예를 들어서 역병이나 시든병이 났다. 그러면 요거 하나 띄가지고 그 부분에 그 포기 사이에 뿌려주면 여기는 포자가 역병균을 찾아가서 잡아 먹어버려요. 그러면 병 방제가 됩니다. 그죠? 그렇지 않고 예방적으로 할 때는 이걸로 물에 집어 가지고 막 씻어 가지고 새파란 물이 나오도록 해 가지고는 이걸 갖다가 옆면에 뿌려도 되고 관주해도 되고 다 돼요. 관주하면 아까 이야기 말씀을 드리다시피 뭐가 있는가 하면 토양 병도 잡을 뿐더러 밝은 뿌리 내리는 데도 아주 좋아요. 그래서 초기에 이제 육묘해가지고 심는 분들은 이 물을 만들어가지고 그 고추 심을 때 찍어가지고 다 해놓으면 뭐가 되는가 하면 저것까지도 없어지는 그 병 사전에 방지하는 그런 겁니다. 일단은 요래 가지고 그 밀폐해 가지고 그 이제 접종해서 밀폐해 놓으면 밀폐해서 어떻게 해 놓은가 하면 3일간은 무조건 밀폐해 놨는데 온도가 27도래요. 지금 27도를 맞추려고 하면 힘드는데 요새 이제 농가 배양하기 좋은 게 요새는 집집마다 보일러가 있더라고요. 보일러실에 가보면 27도가 쫙 나와요. 보니까. 그래가지고 만들어가지고 보일러실에 딱 이어놓기만 하면은 증식이 딱 됩니다. 그래서 증식해가지고 15일 후에는 요래 되면은 그냥 배양하면 됩니다. 제가 다니면서 고두밥으로 해가지고 배양하는 거 사진 찍어 놓은 겁니다. 사용 방법은 어떤가 하면 아까 그 트리코델마는 가루가 되게 잘 날아요. 그냥 만지면 콧구멍이 새카말 정도로 만지니까 먼저 그 날지 않도록 해야 되고 먼저 10리터나 5리터 뭐 용기에다 이건 뭐 10리터 그랬는데 적어도 상관없습니다. 물을 담고 반드시 물비누나 퐁퐁을 넣어가지고 이 물을 내쳐서 보시라고요. 저서 보면 뭐가 나오면 거품이 나는데 거품이 날 정도가 돼야 돼요. 그 정도 나고 난 뒤에 고두약 배양체 500g을 그 안에 집어넣고는 막 이제 빨면은 뭐가 나오는가 아마 물비누 때문에 이게 그 트리코델마 포자가 안 날아요. 안 날고 물 속에 전부 다 그 비누하고 엉켜버리는데 요래 가지고는 쓸 때 넣어야 되는가 아마 이걸 좀 할 때도 한 번에 다 못 비벼내요. 그죠? 그러니까 물을 하고는 다시 새물로 갈아가지고 다시 새파란 물이 나올 때까지 이제 새파란이 안 나올 때까지 모아놨다가 그걸 갖다가 다 된 걸 갖다가 한 100리터에다가 물에다가 섞었으면 100리터 한 5말쯤 내야 않습니까? 그죠? 그다가 섞었으면 뭐 돼요. 그때 섞었을 때 전착제를 좀 넣어가지고 부착이 효과가 놓도록 해놓으면 방제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다른 농약은 우리 농약은 반복적으로 사용해 뽑더니 내성이 생기고 그다음에 약해가 나요. 근데 이거는 트리코델마 하는 미생물은 반복적으로 사용해야 효과가 좋아요. 왜? 포자가 만들어진 밀도가 그 잎 전체가 골고루 묻혀야 돼요. 묻혀면 다른 병원균 와가지고 포자에 딱 묻으면 여기서 이제 발화관을 내 가지고 식물을 뜨고 들어갈 때 여기 포자가 있으면 뭐 그 냄새 맡고 바로 공격해 보면 들어가지도 못해. 방지 효과가 그래가지고 나는 겁니다. 요번에는 이제 살충 곰팡이에 대해 가지고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아까 이야기했어요. 지금 해충이 되게 많이 있는데 농약을 아무리 써도 안 되는 해충이 있어요. 어떤 게 있는가 하면 요새 총체벌레요. 총체벌레 잡으려고 밑에다 살충제를 2봉씩 넣는 농가가 대부분이고요. 그거 없어갖고 요새는 또 뭐 총체 뚝 해가지고 백강균을 갖다 이용해가지고 쓰고 있는 농가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집에서 충분히 키워낼 수가 있어요. 다른 것보다 좀 어렵긴 해도 집에서 할 때 엄마가 가족이 김장 담그는 거, 김치 만드는 것보다 훨씬 쉽습니다. 이거 만드는 게. 그래서 여러분한테 이제 하라고 하는데 아까 이야기하다시피 이 살충곰팡이는 지상부 해충이나 지하부 해충은 다 잡아요. 그 다음에 뭐 모든 곤충 다 들어가고 그다음 모든 유충, 알, 성충, 번데기 모든 걸 다 잡아가는 게 살충곰팡이 종류예요. 살충곰팡이는 부베리아도 있고 메타실륨도 있고 있습니다. 아까 저 이야기 했는데 곰팡이가 어디로 뚫고 들어가는가 아마 저거에 벌레 몸으로 뚫고 들어가는 표시가 납니다. 곰팡이는 부착기를 했는데 부착기 자리를 부착기가 딱 부착되면 바늘 같은 거 뚫어가지고 구멍이 나면 그 안에 있는 거 내용물을 넣어가지고 이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이제 이것처럼 병이 나는 겁니다. 전자해명으로 봤을 때 이게 그 부베리아 바시아나의 포자래요. 요 하나가 벌레 한 마리를 죽일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고두밥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껍데기를 벗겨 봤더니 균사체도 있고 균사체 표면에 보면은 저거도 있고요. 포자도 있는데 제가 사진을 찍어 놨더니 포달 같은 게 이래 많더라고요. 생산한 방법은 제가 다 했던 방법이래요. PDB 배지를 만들어 가지고 PDB 배지를 만들어 액체 배지를 만들어 가지고 그냥 뿌려 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바구니에다가 키워 보기도 하고 일단 지퍼팩에다가도 키워보기도 하고요. 안 그러면 어떤 챔버에다가 바로 위에 놓고 키워보기도 하고요. 내열 봉투를 이용해서 키워보기도 했습니다. 이런 게 한번 다시 저걸 해보겠습니다. 그릇에 하는 방법이래요. 그죠? 제가 제일 첫 번째 했던 방법. 처음에 살충곰팡이가 벌레 잘 잡는다 그런 거는 자료에 많이 나왔는데 누가 가르쳐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전국에서 이거 키우라고 해가지고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논문도 찾아보고 해보니까 뭘로 만드는가 고두밥으로 만들더라고요. 그럼 나도 고두밥으로 만들자. 요래 감염된 게 한 마리 있어갖고 고두밥을 쪄서 그래가지고 이놈을 깨가지고 이 안에 넣었더니만 곰팡이가 피더라고요. 간단하게 피는데 요런 식으로 이제 껍데기 벗기면 이런 식으로 피요. 이거 가지고 곰팡이에다가 저 진딧물에 처리해 보면 죽더라고요. 별거 아니세. 이제 굉장히 쉽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근데 이제 갈수록 어려워져요. 그래서 지금 여기다 있는 게 여러분께서도 간단하게 하면 굉장히 쉬워요. 근데 대량으로 생산하려고 하면 좀 자꾸 힘들더라고요. 저는 이제 대량으로 생산하려고 기계도 만들고 이러니까 그 후에는 어려워졌는데 처음 할 때는 아주 쉽게 이랬어요. 300평당 쌀 1kg만 하면은 300평 방지용 뭐가 나오는가 아마 이게 살충 곰팡이가 나와요. 어에 만드는 가마 고두밥을 만들어 가지고 씻어 가지고는 다 씻고 난 뒤에 여기다가 원균 요새 시중에 나오는 균도 좋습니다. 안 그러면 저한테 이야기하면 이제 이걸 구해주는데 아까 얘는 그 뭡니까 트리코델마도 이야기하면 쪽에 회사 쪽에다 연결해가지고 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되고 방성균도 다 됩니다.
이것도 맥 똑같아요. 이 원균도 이야기하면 제가 액체로 해가지고 공급을 드리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고두발 찍고는 요걸 갖다가 여튼지 안 그러면 액체되는 걸 갖다 여기다 뿌려가지고는 딱 덮어버리는 게 얼마나 덮는가. 3일간 딱 덮으면 위에 하얗게 먹으면 곰팡이 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3일 그냥 가만 놔둬보면 어야 되는가 아마 위에 물이 떨어져. 위에 물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물이 떨어져가지고 물 떨어진 자리가 유산균이 번져가지고 썩어요. 그러면 요거를 물이 떨어지기 전에 싹 빗겨 놓으면은 요 상태로 그냥 말라요. 마르면은 이게 뭔가 아마 살충 곰팡이 원균입니다. 요거 나중에 비누하고 세제 이어 가지고 여는 물 풀어는 데다가 여거는 막 치대 가지고 위에 있는 포자를 털어 가지고 사용하면 그 끝입니다. 그게 농약입니다. 아주 간단하죠. 지금 시중에 보면 총채 쭉 끌어 가지고 저걸 뿌리 나오는데 한 봉지에 1kg 나오는데 그거 300평에 뿌려 놓으면 흔적도 없어요. 어디 뿌려놨는지도 없어. 그런데 그걸 대량으로 증식하는 방법입니다. 어떻게 하는가 하면 먼저 쌀겨 이런 그 균을 만들어 이런 식으로 이제 균을 만듭니다. 그죠? 쌀로 향해 균을 만들어 놨는데 이 균을 이제 다 부숴 가지고는 쌀겨에다가 담아요. 쌀겨 담는데 아까 물 쌀겨 100kg에 물 10리터에 보면 수분이 딱 맞아요. 저는 시험실이 아니라고 이 쌀겨를 멸균을 했는데 일반 포대 농가에서는 멸균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쌀겨 물만 딱 맞춰가지고는 이걸 갖다가 부숴가지고 쌀겨 100kg 적당한 양에다 여기 골고루 섞어요. 섞어가지고 3일만 배양하는 거예요. 3일만 딱 배양해가지고 뒤집어 놨다가 한 2, 3일 후에 그냥 써요. 왜 그래 되는가 하면 여기서 포자가 크는데 포자가 크는 데는 저걸 만드는 거 바라간을 만드는데 이틀 정도 걸려요. 바라간만 만들어내면은 그냥 먹이하고 쌀겨 먹이하고 그 다음에 이 균하고 한꺼번에 전체 뿌려보면 뿌리가 되게 좋잖아요. 그리고 이게 또 살충 곰팡이도 포자가 깨어있는 상태로 먹이하고 같이 가니까 포장해서 다시 커요. 근데 그거를 막 쌀겨 자체를 키우려 그러면은 잘못하면 다른 균이 오염이 돼가지고 이제 못 크지만 그러면은 아주 간단하게 그 포장 처리용 살충 곰팡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 시중에 이런 식으로 이제 굳이 한농에서도 나오고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나오는데 이거 방제 효과가 있다가 없고 없다가도 있고 이래요. 왜 그러는가 하면 야들은 백강률 뭐를 먹는가 하면 벌레를 먹고 사는 놈이 키틴을 먹고 사는 놈이라요. 그런데 이걸 키울 때는 어디 키우는가 하면 전부 다 쌀이라든지 보리라든지 안 그러면 밀귤이라든지 이런 데서 키우거든요. 뭐 어떤 데는 옥수수도 키우고 이래요. 그래 싼 데 키우니까 키워가지고는 주는데 야 원래 먹던 게 뭔가 하면 이런 벌레를 먹던 기라요. 벌레를 먹던 게 쌀을 자꾸 먹어보면 몇 번 안 먹으면 벌레 먹기 싫어 그래요. 뭘 먹어요? 쌀을 먹지 뭐. 쌀을 먹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벌레 줘도 벌레가 있어도 벌레 방제가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이게 오랫동안 쌀을 먹어 곡물을 먹던 거는 뿌려놔도 방제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시중에 들에 나가면 방깨비도 있고 메뚜기도 있고 군뱅이도 있고 막 곤충 종류가 많지 않습니까? 알도 유충도 좋고 그 성충도 좋고 다 잡아가지고는 그냥 놔둬보면 야들한테 이게 부르면 절대로 안 가요. 절대 안 가는데 가는 방법은 해야 되는가 아마 요새 물 끓는 그 커피 뭐라고 팔팔 끓는 테팔이나 뭐 이런 물 끓인 거 있잖아요. 그죠? 잡아와가지고는 살아난 거 하지 말고 거기다가 끓는 물을 갖다가 부어가지고 한 10초나 20초쯤 죽여보라고요. 살짝 데쳐가지고 꺼내보면 겉에는 뜨거운 물이 싹 말라붙는다고. 물짝 빼보면 딱 말라붙고 그 다음에 이거 총채싹이나 총채뚝이나 이거 가지고 위에 골고루 뿌려놔보라고요. 골고루 뿌려놓으면은 여기 그치 이래 몸에 튀어 이래 나와야 돼요. 이래 나오는 거는 이걸 갈아가지고 훨씬 농약을 쓰면 훨씬 더 효과가 좋아요. 이것보다 훨씬 더 좋습니다.
이거는 벌레를 먹던 놈이니까 갖다 놓으면 가서 벌레를 먹어요. 근데 이거는 벌레 뭐 쌀을나 곡류를 먹던 기래 가지고 잘 증식이 안 돼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할 때는 토양에다 뿌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디다 뿌린가 하면 작물에 그냥 이렇게 걸러가지고 위에 옆면에다 벌레에다 뿌리기도 합니다. 뿌려놓으면은 다 잡혀. 진딧물부터 시작해가지고 벌레라고 생긴 거는 다 잡힙니다. 응애도 잘 잡혀요. 겨울에 특히 겨울 할 때는 아주 잘 잡히는데 고래식이라고요. 이게 나중에 할 때 혹시 습기가 적다 그러면은 요 옆에다가 물 먹은 휴지를 하나 넣으면 습기에 보충이 돼요. 그죠? 그리고는 만일 이게 뭐 이제 메뚜기, 벼메뚜기가 많은 해는 벼메뚜기가 좀 많이 만들어 놓으면 아주 효과적인데, 이제 벼메뚜기 없으면은 지금 만든다 그러면은 산호곤충 하는 사람들한테 가지고 왜 군뱅이 좀 얻어가지고 키우면 되고요. 내년 봄에 벌레 많거든. 그 벌레 잡아가지고 키워도 됩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자연에서도 많이 채집이 돼요. 이런 식으로 죽어가지고 이거 있는데, 이거 채집되거든. 보는 대로, 그죠? 보는 대로 가져와 가지고는 일단은 상온에서 한 3, 4일 정도 말려놓으라고요. 말려놓고는 다른 용기에 담아가지고 어디다 해는가 하면 냉동실에다가 보관하면은 반영구적으로 보관이 돼요. 근데 그냥 놔둬보면 쌀에 했는 거는 야들 포자 수명이 쌀로 키워나는 거는 3개월이 안 가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나중에 포자를 넣어가지고 이제 발화를 시켜보면 발화가 안 돼요. 발화가 어떤 건 10%도 안 되는 것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반드시 벌레에다가 키우고 요런 상태로 유지해가지고는 냉동실에 보관하면은, 냉동실에 보관 안 하고 일반 상온에 보관하려고 하면 광류에다 보관을 해야 돼. 그래서 그 어떤 병에다가 담고 저런데 광학사가만 광류라 그런 게 있어요. 거기다가 담아놓고, 그게 안 되면 광류가 없이만 일반 기름에다 담아놔도 되긴 됩니다. 그래가지고 기름에 하면 참 산패가 되는데, 그러니까 공기 안 들어가고 딱 담아놔 보면은 이제 이거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어요. 그럼 내가 원하는 시기에 얼마든지 꺼내줄 수 있으니까 그래 해주면 되고요. 그래서 자연에서 채집된 곰팡이를 쓰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는데 이게 이것도 똑같아요. 그죠? 하는 방법을 쓰고 나중에 이거 했는 거 벌레 많이 하면은 믹서기 분해해가지고 살충제로 쓸 수 있다. 이런 내용으로 이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활용 방법은 이거래요. 그죠? 유충이 침입하면 이래 되고, 진딧물이 침입하면 진딧물이 이런 식이 하얗게 죽어요. 네. 아까 이야기했듯이 대부분 해충의 대부분 표피, 딱딱한 것도 죽어요. 어떤 게 하면 투구가 껍데기가 단단한 뭡니까 사슴벌레나, 그 다음에 그 장수풍뎅이도 죽어요. 왜 죽는가 하면 장수풍뎅이 그 단단한 갑옷은 못 들어가는데 관절과 관절 사이는 이게 어쩔 수 없이 갑옷도 못해요. 그 부분을 뚫고 들어가가지고 죽더라고요. 저도 그래가지고 잡아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배충 포피나 관절 부분에서 간전되고, 그죠? 아까 얘기했듯이 토양이나 지상이나 지하 다 돼요. 쓰는 방법이 문제래요. 방제, 이제 생산하기도 좀 그렇고 한데 쓰는 방법이 해야 되는가 마. 야는 반드시래요. 반드시 습기가 있어야 돼요. 습기가 곰팡이는 곰팡이 포자가 클라그마 거기서 물을 먹고 난 뒤에, 물을 어떤 포자는 뭐 1시간에 먹는 수도 있고 하루 종일 먹는 수도 있는데, 포자에 물을 먹고 그게 발화관을 형성하는데, 요거는 발화관을 내는데 하루 정도 걸려요. 그래서 발화관 걸어가지고 이 포자가 안 떨어지도 그때 몸에 딱 부착하는데 하루 정도 걸리고, 그 다음에 그게 뚫고 들어가면은 그 다음부터는 뭐 말라도 상관없어요. 근데 그 포자에 물 먹고 발화관을 내는 그 기간이 최소 이틀은 돼야 돼요. 수분 100% 유지 상태로 한 이틀 정도면 유지되면은 어지간한 데는 다 방제가 돼요. 그래서 습기 하나가 중요하고, 다음에 온도는 한 25도에서 27도가 적당하지만 10도 이상이면 되면 되더라고 보니까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면 되고요.
지금 쓸 때는 그래서 지금 그런 조건에 맞는 게 가을철 배추밭에 가보면 그게 많아요. 이거 벌레가 이 죽은 벌레가 많습니다. 배추밭이라든지 무배밭에 많고 그 다음에 겨울철에 하우스에는 아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그 뿌리면 대부분 해충을 다 잡을 수 있어요. 진딧물부터 시작해가지고 응애라든지 뭐 이런 종류겠죠. 총체벌레 다 잡히니까 활용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같이 미생물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요점만 이야기를 이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미생물 종류에는 유용 미생은 바실러스도 있고 세균도 있고 곰팡이도 있습니다. 이거 말고 이제 크로렐라 같은 저는 그런 종류도 있고요. 있는데 이 세 종류로 이제 세 종류가 대부분 미생물이라고요. 이 미생물은 가축이나 작물 다 사용해요. 지금 우리 가축에 사용하는 미생물이 다 토양에서 왔어요. 고초균도 그렇고 유산균도 그렇고 효모도 그렇고 다 토양 속에 다 있어요. 다 있고요. 지금 현재 보편화되어 가지고 각 시군에 가지고 있는 거는 고초균은 기본적으로 하시죠. 바실러스 틸러스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유산균, 효모, 강합성균으로 했는데 요걸 한꺼번에 다 써보면은 혼합 요거 고초균부터까지 다 쓰는 거 쓸 때는 어디 쓰는가 하면 병이나 그 다음에 토양 염류장애 해소할 때는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요거를 빼고 유산균, 호모, 강합성균을 쓰면은 생육 촉진하는 데는 아주 효과적으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걸 쓸 때는 고초균을 쓸 때는 같이 섞어 쓸 때는 염장애 해소, 그 다음에 유산균, 호모, 강합성 할 때는 작물 생육 촉진으로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센터에서 하는 거는 대부분 뭐를 하는가 아마 세균을 써요. 제가 여러분한테 소개했는 거는 곰팡이균도 아주 좋아요. 그죠? 곰팡이균 중에 방성균은 곰팡이균에도 해당이 안 되지만 곰팡이 가까우니까 방성균, 그 다음에 트리코델마, 살충곰팡이 이런 건 전부 다 곰팡이인데 이런 곰팡이균은 실제 직접적으로 어떤 병을 잡고 해충을 잡는데 세균이 잡는 거는 별로 없어요. 세균이 잡으려면 반드시 뭘로 잡아야 되는가 아마 세균이 잡는 것보다는 세균이 만들어진 대사산물을 이용해 가지고 잡는 게 적당하고 세균을 저걸 잡는 거는 별로 없다고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에서 농업기술센터에서 공급되는 거는 고초균, 유산균, 효모, 강합성균이 요거는 살아있는 균인데 살아있어 가지고 무조건 반복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효과가 없어요. 한 번 쓰고 어떤 효과를 기대하는 거는 아주 우습습니다. 일주일 간격으로 반복적으로 쓰면은 일주일에서 월요일날 썼다면 월요일날 화요일날은 효과 있고 수목 금 토 일요일까지는 효과 없더라도 20% 정도의 효과가 나타나요. 그게 누적이 되면 전체적으로 어떤 환경이 변화돼 가지고 효과가 생긴다 이 뜻입니다. EM도 좋아요. EM은 어떤 쪽인가 아마 미생물의 대사산물을 이용해 가지고 쓰는 기라요. 그래서 이 대사산물은 어떤 병이나 어떤 벌레를 직접적으로 잡을 수 있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대사산물을 이용해서 쓰는 미생물에 대해서도 연구가 많이 필요한데 센터에서는 이제 그런 부분이 조금 미흡합니다. 그죠? 그리고 EM으로 만들어진 건 장기 보관이 가능하다는 거죠. 아까도 이야기했던 트리코델마 같이 중복기생균은 곰팡이균에 쓸 수 있고 효과 있어가지고 자가 생산이 가능한 거예요. 방성균도 대부분 병에 대해 가능합니다. 트리코델마는 뭐가 있는가 아마 다 곰팡이균에만 쓰는데 방성균은 세균에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바이러스는 핵다크제 바이러스는 깊이 설명을 안 드렸는데 요거는 나비목 해충에는 많이 써요. 많이 쓰는데 우리나라 지금 이게 그 핵다각제 바이러스 하는 분이 농촌진흥청에 계시던 임대준 박사님 하시다가 그분 퇴직한 지 끝나고 난 뒤에 바이러스를 지금 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뭐 일부 좀 시험이 나오긴 나오는데 현장에 쓸 만큼의 효과는 아직 못하니까 기다려 봅시다. BT제는 세균이 만든 균이고 요게 단백질 나비보 해충만. 이건 BT제는 빨아먹는 거.
구침으로 찔러가지고 빨아먹는 거는 해당이 안 됩니다. 무조건 BT제는 표면에 붙여놨으니까 표면에 끌고 먹어야 해당이 돼요. 파리목이나 아니면은 전체 잎을 끌고 먹는 나비목 종류는 해당이 되고 나머지 부분은 진딧물이라든지 총체벌레는 안 듣는다고 봅니다. 그죠? 살충곰팡이 자연에 쉽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채집해가지고 농약을 만들든지 안 그러면 보관했다가 센터나 통해가지고 연구자들이 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습니다. 병해충 방제를 하려고 하면은 토양 관리가 잘 돼가지고 병이 안 나 그래야 돼. 병이 난다는 거는 토양 관리가 안 됐다는 뜻이다. 해충은 막 날아도 오는데 문제가 있고 병은 기본적으로 안 나도록 한 상태에서 미생물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해보면은 방제가 가능해요. 이걸로 이제 보완할 게는 만친환경 하신 분은 황토 요새 황토양이라든지 나노동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방제가 되고 친환경 안 하신 분들은 농약을 사용하고 하는데 천적이라든지 이 미생물이 이제 피해가 적게 가도록 그런 보완제적으로 쓰고 농약은 결과적으로 반복적으로 쓰면 내성이 생기 안 돼. 그래서 반복적으로 안 쓰고 또 다양하게 나눠가지고 그 농약 종류가 다르도록 해주면 되고요. 결과적으로 일정 시간이 됐구만 농약은 더 이상 써가지고 안 될 시기가 올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농약 언제 안 만들어진 지가 오래됐어요. 새로 개발되지 않은 지가. 그러면 현재의 문제를 가지고 이제 자꾸 조합해 가서 쓰다 보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다 내성이 발생이 될 텐데 그때쯤 되면은 이제 이게 친환경 이쪽으로 돌지 않을까 그래 싶습니다. 제 교육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